신비의 탐험 동물의 세계 19, 12기를 공개합니다. 새끼 수달을 구한 영웅. 2022년 4월 미국 미네소타 야생동물 재활센터에 긴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생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새끼 수달. 한창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굴 안에 있어야 될 시기였지만요. 눈도 뜨지 못한 새끼 수달이 어미도 없이 홀로 강가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긴급 구조된 새끼 수달은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정도는 보통 그 어미의 보호 아래 있지 않나요? 그냥 낳자마자 무슨 사연 때문에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후 센터에서 SNS에 수달 치료 영상을 공개하며 전한 말. 이 어린 수달의 목숨을 구해준 거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거스가 누구죠? 거스가 누구죠? 새끼 수달을 구한 영웅 거스의 정체는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아, 강아지였구나. 강아지가 수달을 구했어요? 기특하다. 수달을 구한 영웅 거스는 6살 된 골든 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지어 거스는요, 잘 보세요. 한쪽 다리가 없는 불편한 몸으로 수달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불과 2달 전에 암 진단을 받고 한쪽 다리 제거 수술을 받은 거스. 아이고. 불쌍한 거스. 다시는 예전처럼 뛸 수 없겠지. 비록 한쪽 다리가 없지만 조금이나마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호자는 거스를 데리고 재활운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거스와 천천히 산책 중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든 거스. 우리 거스가 헤엄을 치잖아? 위험해! 빨리 나와! 거스가 헤엄을 친 거는 다리 절단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강에서 나온 거스 입에는 새끼 수달이 물려 있었는데요. 마치 수달을 돌봐달라는 듯 보호자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스. 그렇게 새끼 수달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 사람도 사실 뭐 팔이 하나 없으면 수영하기 힘든데 강아지도 다리 하나 없으면 사실 수영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균형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달을 구한 거 아닙니까? 저 센터에 왔을 때도 수달이 위험한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저 때 만약에 안 구했으면 저 수달은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같은 강아지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종인 수달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강아지 거스. 인간에게 인류애가 있듯이 강아지 거스에게도 어린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동물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덕에 새끼 수달은 건강히 태어났고요. 거스 역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지금은 3다리로도 잘 뛰어다니며 행복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신비의 탐험 동물의 세계 19, 10위 공개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 지난 2011년 8월 6일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존 투밀슨 대원.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 중 적군의 공격을 받아 안타깝게도 전사했는데요. 이에 아이오와주 록퍼드에서 친족과 지인, 친구들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마지막 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킨 한 친구의 모습이 전 세계 누리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아우 강아지 봐봐. 아유, 저 관에 옆에서 그냥 아는구나.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그리고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의욕 없이 축 늘어져 있잖아. 고 존 투밀슨 배원의 세상 가장 소중했던 친구, 강아지 호크아이였는데요. 싱글이었던 투밀슨에게 호크아이는 때론 둘도 없는 친구였고 때론 둘도 없는 아들이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험난한 전장에서 돌아와 집에서 호크아이를 마주할 때면 그간의 공포, 피로함 모두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제 같이 찍은 사진도 저희다 뒀네요. 그러니까 저 너무 가슴 아프다. 저거. 거의 뭐 인생의 동반자 같은 위치네요. 이어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호크아이는 투밀슨의 관 앞에 철썩 자리를 잡고는 다시 슬픔에 파묻히듯 엎드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모습과는 달리 슬픔에 가득 찬 호크아이의 모습은 많은 조문객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상주처럼 이렇게 곁을 지켰네. 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인간들보다 더 내밀하게 느끼는 것 같아. 저럴 때 보면은. 진짜 강아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전 세계를 울린 두 친구의 가슴 아픈 이별. 누구보다 가까이서 고인의 마지막을 지켰던 호크아이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존 투밀슨 대원에게도 닿지 않았을까요? 심리의 탐험 동물의 세계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한 사슴의 인사. 202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캐노라 야생동물 사진작가 리엔 카버에겐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수년간 그녀의 집 근처에 자주 나타나 카버가 직접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예뻐했던 숲속의 친구 사슴 캐럿이었습니다. 오. 와, 그러니까 야생동물인데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말이 돼? 와.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주한 캐럿의 충격적인 모습. 어이구, 뭐야? 누군가 이 캐럿을 사냥하려 했던 건지 캐럿의 머리와 목덜미를 관통한 저 화살. 어이.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치명적인 부위는 피해 사슴 캐럿은 목숨을 건졌고요. 그렇게 화살을 머리에 꽂은 기이한 모습으로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야생동물을 데리고 가서 수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저 아이가 일단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당시 산림청 관계자들과 전문 사냥꾼들은요. 아유, 화살이 겨우 출혈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 잘못 뽑았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두는 게 상책입니다. 사슴 캐럿을 치료하는데 비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년째 인사를 나누며 정을 나눴던 캐럿에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카버. 캐럿의 사연을 널리 알려봐야겠어. 그럼 분명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생길지도 몰라. 캐럿 더 매직 디어, 일명 마법의 사슴 캐럿. 손수 캐럿의 SNS 페이지를 만든 뒤 캐럿의 사진과 사연들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 카버의 간절한 마음이 다 다행히 캐럿의 화살 제거 수술이 추진됐는데요. 그런데 아니 캐럿 녀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애타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친구 카버의 간절함이 닿은 걸까요? 드디어 포획 성공! 생포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무사히 생포해 사슴 캐럿의 화살 제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저 녀석이 저 은혜를 알겠다 이제. 네, 알것 자기가 같아요. 은혜를 입은 걸 알 것 같아. 네,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당시 그 지역은 무려 영하 22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극한의 한파. 이에 아직 성치 않은 몸의 캐럿이 걱정이 됐던 카버는 캐럿을 찾아 숲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캐럿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어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던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캐럿. 이건 아는 거다. 거의 반려사슴급인데 이거.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난 설마 했거든. 네. 야생이라 뭐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는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네. 캐럿 더 매직 디어, 말 그대로 마법 같은 사슴. 희망의 상징으로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비의 탐험 동물의 세계 19 8위를 공개합니다. 할머니에게 생긴 귀여운 모모 손주. 자, 두 기자님들은 평소에 부모님 얼마나 자주 찾아뵙나요? 뭐 겨울에 한번 갔습니다. 겨울에 지금 봄 지난 지가 봄이면은 또 가야죠. 아마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들 반성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리틀 핸즈는 세상 귀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구 내 새끼 이리오. 리틀 핸즈를 보자마자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요. 리틀 핸즈를 품에 꼭 안아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19년부터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캐나다 유교 보이, 아니 유교 라쿤 리틀 핸즈입니다. 저 라쿤이 매일 온다고요?
우리가 리틀 핸즈에게 어머. 배워야 돼요. 아, 그래요? 저희 진짜 손주처럼 안겨있다, 오른쪽에. 2018년 야생동물 재발센터에서 근무하던 린다의 딸 니키는 우연히 길가에 홀로 버려진 어린 라쿤을 구조하게 됐는데요. 너무 귀엽죠?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호가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당시 모든 야생동물 보호소가 다른 동물들도 꽉 차서 새로운 동물을 들일 수 없었고요. 결국 니키는 라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리틀 핸즈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니키의 엄마 린다는 귀여운 외모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리틀 핸즈를 보자마자 사르르 녹으며 fall in love. 하루 5번의 젖병을 물려가며 마치 손주를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아, 어떡해. 자, 린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건강해진 리틀 핸즈는 몇 달 후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야생으로 돌아간 리틀 핸즈는 할머니 린다의 사랑을 잊지 않고 3년이 넘도록 거의 매일같이 숲에서 마을까지 내려와 린다의 집을 방문. 할머니 품에 콕 안겨서 애교를 떨며 무난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엄마를 잃고 길에 버려졌던 어린 라쿤에게 린다가 엄마이며 린다의 집은 언제든 배불리 먹고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였던 거죠. 할머니 이사 못 가겠다. 엄마로 안 같아, 엄마로. 진짜. 낳아준 엄마. 린다는 리틀 핸즈를 떠나보낸 후에도 계속해서 갈 곳 없는 버려진 라쿤들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야생으로 돌려보낸 다른 라쿤들도 린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꼬박꼬박 그녀를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쿤맘이네, 완전히. 린다 할머니를 통해 목숨을 구하고 제2의 삶을 선물 받은 라쿤들. 어쩌면 린다도 라쿤들에게 손주 사랑 듬뿍 받는 제2의 삶을 선물 받은 건 아닐까요? 신비의 탐험 동물의 세계 19 3위를 공개합니다. 하마도 꺾을 수 없는 사람. 2019년 8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주택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미처 불길을 빠져나가지 못한 80세 노인이 주방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노인의 반려견 프리스키가 있었습니다. 노인과 프리스키 모두 연기를 들이마신 위급한 상태.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착하지? 이리 와. 얼른 가야 한다고. 소방대원이 프리스키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꿈쩍도 안 한 프리스키. 분명 불이 난 집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강의 고통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그 무서운 공간, 불이 난 집에서 바로 도망치기는커녕 심지어 구조의 손길조차 거부하고 끝까지 보호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아니, 뜨거운 불을 보면은 도망가는 게 본능입니다, 사실. 어쨌든 도망치면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도망칠 수 있었고. 죽을 수도 있는 건 본인도 알고. 보호자와 프리스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호자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눈을 감고 말았는데요. 사람들은 프리스키만이라도 살려보려고 했지만 프리스키 역시 너무 많은 연기를 들이마셔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자, 곧장 산소 호흡기를 차고 주사를 맞으며 치료에 온 힘을 쏟았지만요. 혹시 하늘로 먼저 떠난 보호자가 행여나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됐던 건지 끝까지 보호자를 지키고 싶었던 프리스키는 보호자가 떠난 지 불과 하루 뒤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진짜 살려는 본능을 앞서는 건 없잖아. 근데 그걸 바로 눌러버리고 네. 보호자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저건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끝까지 보호자의 곁을 지키고 결국 보호자의 뒤를 따라간 반려견 프리스키. 함께 건넌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는 늘 행복한 산책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비의 탐험 동물의 세계 19 2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집 보디가드 모모. 이번 특종은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아주 긴급했던 사건 영상입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있죠? 강아지가 가네? 뭐야, 어떡해. 저 CCTV에 포착된 충격 영상.
당시 4살 소년 제레미는 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웃집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더니 갑자기 제레미를 공격한 겁니다. 제레미의 다리를 물고 흔들어버린 맹견. 어린 제레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리고 어린이보다 좀 강아지가 커요. 제레미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 그런데 이때 제레미를 구할 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나 지금 뭐 잘못 봤어? 고양이 맞죠? 고양이. 번개처럼 달려와 온몸을 날려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제레미를 구한 히어로는 고양이! 제레미의 반려묘 타라였습니다. 반려묘. 와. 보통 고양이들은 보호자를 집사로 부리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보호자마저도 물고 핥히고 까칠하고 도도한 친구들이지만 고양이 타라는 달랐습니다. 사실 타라는 스트리트 출신. 5년 전 제레미의 부모가 구조한 길냥이였는데요. 추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위기였지만 제레미의 부모 덕분에 따스한 보금자리를 얻게 된 타라. 이후 고양이 타라는 제레미의 탄생도 함께 지켜보며 제레미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고마운 제레미 가족에게 은혜를 갚으려 한 걸까요? 사건 당일 제레미가 맹견에게 공격당해 비명을 지르자마자 고양이 타라가 곧바로 돌진. 용감하게 맹견을 물리쳤고요. 맹견이 도망가는 뒷모습과 다시 돌아와 제레미가 안전한지까지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왔다는 거는 괜찮으십니까? VIP? 뭐 이런 거야, 지금. 거의 그렇죠. 이처럼 용감한 타라의 활약상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스타덤에 오른 고양이 타라는 고양이로서는 최초로 LA 동물학대 방지 협회의 히어로 도그상을 수상. 아니, 상의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캣이야. 보통 개만 있었나 봐, 이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이야, 너무. 너무 예외적인 거죠. 보통 고양이가 안 저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타라처럼 고양이가 사람을 살린 사례가 워낙 없다 보니 없어. 원래 강아지들에게 수여하던 상이어서 이제 이름이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트로피의 도그를 캣으로 급조해서 상을 수여했습니다. 저거 귀엽다. 개냥이다, 개냥이. 히어로 캣.